많은 프리랜서들이 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 여성의 몸으로서 4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구채연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중국 진출을 꿈꾸는 많은 프리랜서 젊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뉴 브랜딩 구채연 대표를 장충동 소재 엠버서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Let's g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득TV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구채연 디자이너,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옛날 우리 청춘합창단의 그 유엔에 갈 때 그때 우리 그 로고를 디자인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이후에 중국에 가서 그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최근에 귀국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 진출을 꿈꾸시는 그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사업가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우리 구 대표랑 이제 대담을 통해서, 중국의 현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할 때 주의할 점, 그 얘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많은 그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진짜 너무 오랜만에 그러게. 한국에도 오고 오랜만에 뵙고 해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떠세요? 중국 지금 진출하신 지가 4년? 네, 지금 정확히 4년 반 정도. 4년 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고생 안 하셨다면 거짓말이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그 여성의 혼자의 그 몸으로 중국이라는 그 거칠고 험한 나라에 가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4년 반 동안 엄청 고생하고 돌아온 구채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요. 이제 중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 단계가, 경제 성장 단계가 이르지 않았나 해서 진짜 겁도 없이 중국으로 갔는데요. 시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디자인 사업은 조금 뒤로 하고 중국 시장에 맞춰서 중국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 한국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한국의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한국 스타일을 교육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앞서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죠. 고마운 일이죠. 중국 네. 지금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현재 중국 산동 청도에 청도. 주로 있고요. 주로 있고. 네, 베이징, 광저우, 션전, 심천 등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회사 이름은 뭐예요? 지금 계신 데? 회사 이름이요? 정말 촌스러운데요. 어. 왜냐하면 저희 한국 회사의 이름이 원래 리뉴 브랜딩이거든요. 리뉴 브랜드. 예, 브랜드를 새롭게 하다. 왜냐면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니까 리뉴얼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리뉴 브랜딩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일을 하니까 영어는 안 된대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해, 심천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이선 도시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채연 디자인 회사예요. 채연 디자인 회사.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게 제일 낫네, 뭐. 자기 이름을 브랜딩 했으니까. 네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저 8명. 8명. 그러면은 지금 그 활동 범위는 어쨌든 중국 전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왜냐면 중국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개방적이라서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기보다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영업이 들어와서 그럼 바로 온라인 미팅 합시다 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고 그러면 바로 계약서 찍고 퀵으로 보내요. 아침에 사인해서 보내면 오후에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SNS라든지 이런 어떤 이 이용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활발한 굉장히 거예요? 빠르고 그리고 그 배달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퀵 배달 앱이요. 중국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할 정도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보내면 송장 바로 그냥 여기서 스캔하면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퀵 회사에서 바로 사람이 와요. 내가 있는 곳까지. 그럼 와서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진짜 굉장히 그 빠른 조언. 난 사회주의라서 좀 통제라든지 그런 네. 점에서 좀 폐쇄적이고 네.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굉장히 개방적이네. 빠르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오케이. 뭐 거의 99.9% 문제가 안 생겨요. 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중국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혹시라도 그런 분들에게 이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팁 같은 게 있다면은 저는 어떻게 있을까? 사실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딱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장님들이랑 교류를 할 때 혹은 고객이랑 교류를 할 때 그 사람들이랑 한국인처럼 간단하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설령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뒤에 내면의 뜻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디자인 좋네요, 좋습니다, 저희 협업합시다 라고 했는데 한국 같으면 협업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내일도 답이 없어요, 모레도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답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디자인이 좋은데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는 쪽. 그러면 합시다 해놓고도 연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없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정말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이거를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못하는지, 뭐 가격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인지 뭐 이런 것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다시 전화 드리고 찾아가고 내부 상황 파악하고 또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친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선뜻 사지를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그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서 네. 앞에 그 K자 붙은 K컬처라든지 하여튼 뭐 K뷰티, K스포츠 앞에 K자만 붙으면은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중국도 그렇습니까? 중국에서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 스타일이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막차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다들 좋아하고 다들 샀었는데 요즘은 중국 친구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 샤넬 쓰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 한국 화장품 나 옛날에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옷도 제가 하물며 중국에서 산 옷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으니까 한국 옷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 한국 거지, 어쩐지 색깔 너무 다르더라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어떨까요? 지금 디자인을 어쨌든 우린 브랜드 디자인 이걸 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직 한국이 어떤 강점, 경쟁력 같은 게 있다고 지금 보시죠?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로 어떤 점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사실 저희랑 문화가 다르고 학습에 대한 이런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국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륙이고 넓다 보니까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세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대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정말로 넓고 얇게.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좁고 깊게 할 수가 깊게, 있는 예, 나라니까. 그 친구들은 넓고 빨리.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브랜드 디자인 이걸로 이제 저 중국에 진출하셨는데 네, 지금은 교육적으로 많이 그 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그 라이트한 이래 제대로 된 그 판단이시던 것 같고 교육의 그 시장 네. 그 미국 저 중국에 예. 그 어떤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접근하기에는 저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왜냐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은 사상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많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확대된다든지 개방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렇겠네요. 영향력이 생기고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하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진출을 해 있죠. 네. 근데 사실 가서 실패도 많이 하시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시는데 저는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네. 개인 프리랜서로서 네. 중국 가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IT 쪽이 굉장히 IT.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 자체가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이 된 국가라서요. IT 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UX, UI 이런 부분도 중국이 사실 그런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은 많이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런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고 체계화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는 뭐 색감이라든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그 앱 디자인 이런 쪽은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측면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포장 디자인. 포장 디자인. 예,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에 뭐 잠깐 다녀오신 언제쯤 들어가세요? 20일경 뭐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이게 딱 묶여 있으니까 네. 몇 년 동안 묶여 있다가 지금 처음 나온 건데 지금은 뭐 괜찮잖아요. 네, 지금 왕래하는 거는 굉장히 오케이. 쉽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교육 그 수강생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네. 한국을 뭐 이론으로만 지금 배우는 것보다는 네. 직접 현장에 와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디테일한 어떤 그 강점들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노트북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오케이. 특히 저는 한국 색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의 이런 쪽은 개념이 조금 달라서 사실 심도가 좀 심도 있는 분야라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색깔 쪽을 많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보는 색감이랑 실질적으로 보는 색감은 그렇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고 싶은 갈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들을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어떤 기관이 됐던 아니면 미술관이 됐던 박물관이 됐던 조금 직접 눈으로 보게끔 해주고 싶어서 네. 아우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잘 네, 짜서 네, 좀 네. 그쪽 기관들하고 서로 협조하고 네. 뭐 심지어는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뭐 그럼요. 호텔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뭐 호텔이나 뭐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한국의 그 아주 디테일한 그런 어떤 디자인 감각이나 색감 이런 거에 대한 현장 실습도 하고 네. 또 한국을 또 알리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모으면은 몇 명 정도?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는데요. 타이틀은 오케이. 한국 색색 투어예요. 색깔이 있는 투어거든요. 와우. 왜냐면 제가 중국에 있어 봐서 알지만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예를 들면
중국 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이랑 한국 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색깔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이거를 이 물건을 좋다라고 판단되는 게 80% 이상이 색감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이 중국 공항에 내리면 왠지 칙칙하고 무섭고 조금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케이. 저뿐만 아니라 중국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블링블링한 느낌이 막 반짝반짝하고 환하고 색깔이 막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케어를 못하고 1대1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케이. 왜냐면 교육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팀을 8명에서 10명으로 짰어요. 딱 좋아요. 네, 그러면은 좀 깊이 있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한국에 있는 거를 알려줄 때 1대1로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죠.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네, 이미 저희가 오. 앱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케이. 지금 중국 공안에 도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허락 받아야 되나? 네, 지금 춘절 그 설날이라서요. 다 오케이. 쉬거든요. 야. 춘절 지나면, 설날 지나면 도장 찍고 데리고 오려고요. 나는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첫 번째 그 투어,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부 투어죠. 네. 올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은. 교수님이 첫 번째예요. 제가 뭐 그 친구들에게 한국에 네. 대한 얘기,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보장이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고 네, 한국 그 우리 청년들의 그 기계를 중국에서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 권대욱 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네, 제가 오늘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수님 찾아뵙고 싶었어요. 중국에서 제가 고생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분이 또 교수님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저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이 권대욱 교수님의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예술 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모두 마칩니다. 중국 진출을 꿈꾸는 청년 프리랜서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